안녕하세요. 아트중기 치치아빠입니다. 오늘도 저는 불치 현장에 나왔습니다. 소나무 작업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는 이제 카페를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거래처가 또 이제 거래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 불치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는 잡아서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불치 작업이 많다라는 것 뿐이고. 자, 그럼 여기에 있어서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불치 작업 현장, 현장 초보자 불치 현장을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또는 대차받아서 나간다 그랬을 당시에 조금 뭐랄까 일머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일머리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장 조건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일머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체크사항 또는 주의점이라고 할게요. 뭘 체크하고 좀 들어가면은 좀 좋은지 미리미리 체크할 거 부분. 자, 일단 첫 번째, 불치 현장 작업에 이제 배차를 받거나 또는 일을 나간다 그러면 나라시판 바가지 말고 이빨 달린 투스 바가지로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제발. 어떤 분들 나라시판 달려있는 바가지로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전화 오고 막 이러는데, 제발 불치 현장은 이빨 바가지를 갖고 들어가세요. 대바가지나 아니면 중바가지. 대바가지는 나중에 대매우기를 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채바가지를 갖고 다니는데 이제 면 잡을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바가지, 그 다음에 중바가지는 이제 그 본바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빨 바가지. 자, 그럼 현장 도착하면 거의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내가 오늘 작업할 나무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기 지금 뿌리 돌림 하고 있죠. 그 위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불치를 해야 되는 나무들의 그 끈 위치를 잘 보세요. 뭐냐? 동선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동선을 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장비를 어디 움직여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동선 체크를 하기 위한 미리 체크사항 뭐냐면, 들어가면서 캘 건지 나오면서 캘 건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나무가 이제 035 기준입니다. 20점 좀 넘는 건데, 오늘 분 크기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동로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만, 작은 12점, 18점까지 웬만한 나무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긁어주고 이동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미리 짜셔야 돼요. 작업 들어가면서. 만약 끈이 안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단장님이 당일날 바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작업하면서 나머지 끈들이 어디 묶여지는지를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동선을 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경우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놨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거의 반장님들이, 이제 실력이 없는 분들은 반장님이 데리고 다녀요. 이거 캐고 그 다음 요거 캐고 이렇게 일로 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빨리빨리 터져가셔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인부들, 즉 반장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작업해 주시는 분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장비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길 또는 내가 다니는 작업 환경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은 거리가 안 나온다, 또는 스윙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걸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작업자들은 장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이제 데리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숙달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동선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굴치 작업을 하실 때 이게 지금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의 크기, 나무의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작업하는.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가 어떤 나무는 질기고 어떤 나무는 연하고, 가지도 소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기만 하면 똑똑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일머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냥 공통적인 일반적인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칼바가지로 먼저 칼집을 내고 뿌리를 어느 정도 잘라준 다음에 이제 바가지질을 하는데, 자,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뒀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신 뿌리 돌림 하시는 분들한테 뿌리를 잘라달라고 신호를 보내셔야 돼요. 뭐 플락션 올리든, 아니면은 내가 플락션 올리기 전에 먼저 곡괭이나 삽으로 뿌리를 잘라 주실 거예요. 그런 요령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칼바가지로 미리 잘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다가 저도 칼날로 안 잘리는 그런 나무가,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작업을 해주십니다. 즉, 나무 뿌리 손상 안 되게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죠. 나무를 이제 잘 이식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식재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지 작업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팍팍 할 필요가 없고, 대신 또 너무 느리게, 너무 조심조심 할 필요 없어요. 뿌리, 어지간히 뿌리만 된다 하면은 나머지는 바가지질은 툭툭 파제껴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나무들 캘 때는 바가지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파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나무가 조금 크니까 제가 깊게 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파느냐 그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런 건 기준은 뭐냐면, 바가지로 사람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를 다듬어요. 라운드지게 항아리 모양처럼. 그러면 그 다듬은 흙이 떨어져도 분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주면 돼요, 바가지로. 이거 얼마 정도 파줘야 되느냐가 기준이 그래요. 근데 만약 못 파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신호 주기도 합니다, 작업자들이. 근데 어느 정도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파놓고 가주시면 돼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흙이 털려가지고 밑에 쌓여도 분을 감을 수 있는 정도로 깊이를 타주고 빠드시라는 거. 그러면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 또는 사람 가까이서 작업하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뭐 그 정도? 굴치 작업 하실 때. 근데 나머지는 이제 뭐 자리 잡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분배의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사지에서 굴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초급자다 그러면 일단 자리부터 잡는 게 딱 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면 경사지에서는 올라가면서 캐는 것보다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내려오면서 긁어내리면서 캐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올라가면서 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거,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자리 잡는 거, 또는 트랙을 옆으로 놓고 자리 잡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보시면 아실 텐데, 나머지는 노하우는 이제 따지면 영업 비밀. 어쨌든 자리 잡는 거라는 거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지간히 큰 나무들은 이제 뭐 큰 장비들 기준으로 할 때는 작은 나무겠지만, 이제 저희같이 미니에 포함되는 그런 나무들 20점 이상 되는 것들은 어쨌든 큰 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 안 나온다, 하루에 몇 줄을 캐야 정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굴치 이제 12점, 15점, 18점까지도 제가 보면은 거의 뭐냐면, 하루에 오전에 캐는 게 한 30주 정도 나오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경사지 이런 데서는 어림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평지다. 그러면 오전에 30주 정도 나온다 하면은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후에 30주 똑같이 캘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차도 해야 되고 대매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막 디테일하게 잘 파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깊이만 어느 정도 파주면 나머지 저렇게 곡괭이로 해서 다듬으면서 흙이 떨어져도 괜찮을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저기 3더블이 이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하나 캤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분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전에 분을 감고 있는 나무 지금 3, 4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인부들이 한 5명, 6명 붙거든요. 교치 작업 오면은.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나보다 한 3, 4개 정도 뒤에 분을 감고 있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속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지금 이런 나무 말고도 저 작은 나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6개, 7개씩 막 차이 나요. 열심히 막 하면. 근데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하면 하루에 60주, 70주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 여건이 잘 받쳐주면. 물론 100주 막 넘게 90몇 주 이렇게 캐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거. 그 다음에 작은 나무들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분을 이제 사각으로 파준다 보면 제자리에서 사각형 모양으로 딱 파주는데 맨 뒤쪽, 즉 여기 요 나무 목대 뒤에 여기는 아주 세밀하게 잘 파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파는 요 부분 여기를 좀 더 깊게 파주면 작업자들이 여기 흙을 곡괭이로 긁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면 뒤를 깔끔하게 팔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깊게 어느 정도 파주고 쭉쭉쭉 나가주면 됩니다. 그런 게 일머리예요. 따지면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루에 맞추는 수량이 됐다 하면, 그러면 한 주에 작은 나무 기준으로 10바가지에서 14바가지 정도로 작업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수량이 나옵니다. 하루에 뭐 30주, 그러니까 오전에 30주, 40주 정도 캐려면 그 정도로 해야 돼요. 1시간에 못해도 예를 들면 이동 시간도 있으니까 6, 7주가 그냥 보통이고요. 8주 정도 캐야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올 겁니다. 4시간, 오전 4시간 작업한다. 그러면은 38, 32도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동 시간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있죠, 지금 제가 뒤에 여기는 작은 나무들은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흠집만 내주고 여기를 깊게 파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수량을 많이 빼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 많이 안 빼고 오늘 캘 나무가 수량이 적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작업자들 힘들잖아요. 곡괭이질 삽질하기. 그러면 좀 더 뒤에까지, 지금 저처럼 제가 지금 여기 뒤를 먼저 제가 파놓고 이동해서 캐잖아요. 굳이 막 앉은 자리 너무 고수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요령이죠. 작업자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나무들은 그렇게 또 하루에 많이씩 캐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나무가 이식 작업인데 물어보니까 30몇 주더라고요. 30몇 주. 지금 작업 시작한 지 지금 이제 30분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 나왔네요. 6주.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식재까지 해서 이제 내일까지 해서 끝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오늘 장비 3더블로 한 대를 더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 먼저 체크하시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가지질
자리 잡는 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장님들에 따라서 성향들을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현장 들어가면은 보통 20-30분 안에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여유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상당히 아끼시는 분들 있어요. 엄청 이제 이렇게 바가지질 하다가 목대 이제 바가지로 찍어가지고 상처가 나면 판매할 수 없는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무 상처 안 나게 조심. 이제 나무를 드는 경우 목발을 이용해서 들 때도 너무 링크를 위까지 제껴가지고 막 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나무가 상처 안 나게끔 이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뭐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 다룬 적이 있지만 어쨌든 경험이긴 한데 일단은 불치 작업 들어가실 때 그런 것들 좀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다른 분 대차했는데 다른 작업을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현장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전에도 제가 그랬죠. 잠깐만요. 봐봐요. 이렇게 여기 굴갱이 좀 치워주세요. 굴갱이. 현장과 소통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뒤에 굴갱이 있는데 또 저렇게 막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샤부작 하되 헛바가지질 기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다 작업 다 가능해요. 그리고 몇 번 해보시면 그게 노하우가 생겨서 센스죠. 센스. 눈치껏 하시면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눈치 없고 일머리 이게 일머리라는 게 하면서 느는 거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진짜 몇 년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말 어지간하면 다 하시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좋다라는 거. 저도 처음에 처음 이제 그 시작 들어갔을 때 그런 걸 이제 조언을 얻고 들어갔어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맞다. 어디부터 파먹느냐. 제일 현장 들어가면 단장님들이 딱 장비 오면은 바가지를 첫 번째 자세 잡는 거, 그 다음에 바가지질 하는 거 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날을 쓰기 때문에 옆에부터 파잖아요. 되도록이면 옆에부터 파지 마시고 앉은 자리 딱 앉았다 그러면 앞에부터 파세요. 내 앞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내가 이렇게 자세를 딱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부분, 여기를 먼저 이렇게 이빨 바가지, 칼날 바가지가 아닌 그냥 일반 순정 바가지로 팔 때 말합니다. 이렇게 긁으면 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대기를 해요. 트랙션 올리듯 뿌리 나온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앞에를 먼저 푹푹 파제낍니다. 왜 앞에를 먼저 파는 게 좋으냐? 앞에를 이렇게 파 놓으면, 자, 그 다음엔 어디 팔 거예요? 옆에를 파겠죠? 옆에를 파가지고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 흙이 앞에 파놓은 곳으로 쌓이게 되겠죠. 밥이. 우리가 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데 앞에부터 안 파고 옆에부터 막 파제끼면 어떤 현상이냐? 이 목대 이제 목대 바로 밑에 여기 목대 있는 부분, 요 분 위로 밥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것 또한 작업자들이 일일이 다 치워야 된단 말이죠. 까야 돼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장님들은 아니 뒤에서부터 파 나와야지 왜 앞에서부터 파, 이런 부분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작업할 때. 그렇지만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앞에 부분을 파 제껴놓은 상태에서 옆에 흙을 갖다가 당기면 앞에 팠던 부분으로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요령이에요. 우리가 굴삭기라는 거는 어쨌든 흙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내가 장비를 움직여야 되니까 흙이 너무 쌓여 있고 그러면 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고무 트랙이란 말이에요. 힘도 없는 저 같은 경우에 얀마 고무 트랙, 봉투 우리 철트랙하고 달라서 흙이 어느 정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트랙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굼대 위에 나무 가지, 그 다음에 하부 나무까지, 나무 뿌리, 돌 뿌리 이런 거를 조심조심 잘 피해서 장비가 금방 망가지니까요. 호스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장비를 잘 아껴서 저도 오래 타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과감히 막 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비도.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을 모양을 떠서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파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다듬을 거예요. 그럼 그게 흙이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흙이 여기 떨어져도 밑에 부분 항아리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깊이를만 파주면 돼요. 요 옆에 일일이 너무 세심하게 다듬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